안녕하십니까. 이슈이다 11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한숨 나오는 선거 결과 소식부터 짚고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7일 화요일 열린 미국 주요 선거에서 공화당이 또 참패했습니다. 부땡 선거 의혹 그런 거 일단 넘어가고 좌파가 장악한 주류 미디어가 공화당을 마치 악마의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낙태,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낙태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성 인권이 너무나도 중요시되는 21세기 서구 사회에서 모든 낙태, 심지어 근친으로 인한 임신,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등 상황에서마저 낙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공화당의 하드코어식 낙태 반대 정책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기쁨 주는 정책일 뿐이었습니다. 전 국민 중 민주당 지지자 45%, 공화당 지지자 56%로 양분된 상황에서 현재 거의 대부분 경합주의 캐스팅 보트를 준 것은 나머지 10%의 무당층 투표자들입니다. 그 10%를 누가 뺏어오는가가 최근 모든 선거의 핵심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곳에서 엄청난 선거 광고를 도배하며 이 낙태 문제를 이슈화했습니다. 중도층은 어쨌든 대부분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간에 의한 낙태도 막겠다는 공화당에게 등 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한마디로 이번 선거가 바이든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낙태 문제는 민심을 파고들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칫하면 내년도 대선에서도 이런 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도요, 이 같은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버지니아를 비롯해 켄터키, 오하이오 등 공화당 성향의 레드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게 된 데 낙태 문제 이슈화가 주요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빠르게 복귀해보면 우선 총선거가 열린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주 상원 유지에 이어 주 하원까지 탈환하며 주 상하원의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주 하원은 민주당이 51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탈환했고 공화당은 47석을 확보하고 2석에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석인 주 상원은 민주당이 21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유지했고 공화당은 1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버지니아 주 상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동시 장악하게 됨에 따라 공화당 글렌 영킨 주지사는 타격이 큽니다. 대선 야망에 부풀어 있던 영킨 주지사, 그의 미래가 요동치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영킨 주지사는 15주 후 낙태 금지 법안을 비롯해 자신의 핵심 정책을 성사시키려 공화당 후보들에게 1,9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번 선거에 올인했는데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영킨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만약의 상황,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로 공화당 후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짜잔 나타나 대통령 후보로 바로 나서겠다는 플랜도 갖고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또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켄터키에선 공화당 아성에서 낙태 금지에 맞섰던 민주당 소속 앤디 비시어 주지사가 낙태 금지는 물론 트럼프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다니엘 카메론 주 법무장관을 52대 48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인 오하이오에서도 주 헌법에 여성 낙태권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에 재미를 본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낙태권 보호를 핵심 무기로 삼아 여성 유권자들을 결집시켜 백악관과 연방의회 수성에 나서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의 파워 무시 못하겠습니다. 다음 수단은요, 보건복지부 HHS가 새로운 성별 대명사 정책 New Gender Pronoun Policy를 HHS 관계자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비공개로 된 영상을 보면 복지부 행정차관, 트젠 출신 차관들이 나와서 성정체성 차별금지 및 포용 지침을 설명하는데요. 메인은 성정체성 상관없이 누구든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트젠, 논-바이너리 직원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성정체성 그 대명사에 따라 의복 착용,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Today, we are proud to announce a new policy that clearly outlines the rights and protections for transgender and non-binary employees across the department, and outlines how transgender employees can change their names in their official records. It also makes clear
that all employees should be addressed by the names and pronouns they use to describe themselves. It clarifies that employees can wear clothing and use restrooms per their gender identity. For uniformed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please also follow all Commissioned Corps' policies. I am Admiral Rachel Levine, she, her pronouns, and I serve as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As an out and proud transgender woman in a senior leadership position at HHS, I want to extend my greetings for a happy National Coming Out Day. And I want to thank the Deputy Secretary and the ASA for their support and leadership to ensure that all HHS employees, including transgender and non-binary employees, have the equal protections in the workplace that they need and deserve. 복지부의 새 정책은 한적으로 여성으로 정체성을 밝힌 남성은 라커룸에서 여성 동료 앞에서 알몸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란 겁니다. 한마디로 헐, 와 이런 감탄사 아닌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전 생각만 해도 너무 불쾌하고 더럽습니다. 본인 정체성만 바뀌었다 뿐이지 생물학적으로 그냥 남자인데요. 한 라커룸에서 옷 갈아입고 벌거벗은 몸 보여주면서 이용하게 둔다면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어떡할 건가요? 정말 말짱한 직원이 오히려 그만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부당한 것 아닐까요?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전직 보건복지부 관계자인 세브리노는 지난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복지부가 직원들에게 트젠 대명사 명령을 부과했고 이제 직원들은 자신의 말로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거나 해고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팍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를 들며 연방 직원들이 거짓을 말하도록 요구받고 주 정부가 승인한 이념을 채택하도록 강요받고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도록 요구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브리노는 직장에서 여성 앞에서 남성의 벌거벗은 몸을 노출하는 등 민권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했던 바 있다며 이 같은 환경에 여성을 노출시키는 이따위 정책은 그런 상황을 불쾌하게 느껴지는 여성 근무자들을 직장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의 그들을 감싸는 정책은 진지게 나왔었죠.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6월에 각각 발표된 2건의 백악관 행정명령이 성정체성에 기반한 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소수를 위해 살아가야 하고 소수를 떠받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마는 세상으로 미국이 변하고 있는 게 마냥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도레미 친 사람으로 차별받는 세상, 이게 바이든 정권이 민주당 세력이 원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그들의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의 쇼츠도 잊지 않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